2시간짜 TV 오늘 영상은 준 4급 교과서 한자어 18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사법부는 맡을 사, 법법, 관청, 부로 3권 분립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맡을 사를 보겠습니다. 맡을 사는 입구와 비수비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여기서 비수비는 거꾸로 쓰였는데 숟가락을 의미하고 입구는 음식 그릇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제사 때 신에게 제사밥을 올리는 일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맡다, 주관하다 라는 뜻입니다. 진행을 맡는 사회자나 재반일을 맡는 유사 등이 있습니다. 법을 보겠습니다. 법은 물수와 갈거의 결합자입니다. 갈거를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양이 많이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갈거의 각골문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큰 대자와 입구가 결합한 글자인데요. 큰 대는 팔을 벌린 사람이고 아래의 입구는 학문을 표시한 것으로 학문을 통해 배설물을 버리다 하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갈거는 버리다, 내쫓다, 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자연의 이치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의 이 글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관청부를 보겠습니다. 관청부는 지범과 줄부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줄부는 사람인과 마디촌이 합해진 글자인데 마디촌은 사람의 손목에 점을 찍은 모양으로 마디라는 뜻과 손이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부는 손으로 사람에게 주다라는 의미로 주다, 맡기다, 부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청부는 백성이 부탁을 들어주는 집이 관청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관청, 도읍, 고을, 곳간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맡을 사, 법법, 관청부로 3권 분립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소비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소비는 쓸소, 쓸비로 돈이나 물건, 시간, 노력 따위를 써 없애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쓸소를 보겠습니다. 쓸소는 사라질 소라고도 하는데 쓸소는 물수변에 꺼질 소를 합한 글자입니다. 꺼질 소는 작을 소와 몸을 의미하는 육달월이 합해진 글자인데 부모를 닮은 작은 몸이라는 의미로 닮다, 작다, 쇠약하다 등의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닮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닮을 초로 읽습니다. 초상화는 사람을 닮게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작다라는 뜻을 가진 작을 소와 물수를 결합시켜서 물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작게 또는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나타내어서 사라지다, 불을 끄다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쓸비를 보겠습니다. 쓸비는 아니 불과 조개 패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아닐 불은 휘어진 것을 반듯한 것에 대고 끈으로 묶고 교정하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휘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다 라는 부정의 뜻이 되었습니다. 돈을 쓰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쓰다, 소비하다, 닳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소비는 쓸소, 쓸비로 돈이나 물건, 시간, 노력 따위를 써 없애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수요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수요는 구할 수, 구할 요로 필요한 상품을 얻고자 하는 일을 말합니다. 구할 수를 보겠습니다. 구할 수는 비우와 말리을 이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말리을 이는 각골문을 보면 턱수염을 본뜬 글자인데 후에 어조사로 가차되었습니다. 자네, 그대라는 뜻과 그런데, 그러나 등의 말을 잇는 어조사로 쓰입니다. 구할 수는 비우가 위에 쓰이므로 기우제를 지내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비를 기원하는 글자입니다. 구하다, 기다리다 하는 뜻입니다. 구할 수의 앞에 사람 인이 붙으면 선비유가 되는데 선비들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를 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할요를 보겠습니다. 구할요는 각골문을 보면 여자가 허리에 손을 올리고 춤을 추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허리라는 의미였으나 지금은 허리라는 의미의 글자는 육달월이 더해진 허리요가 쓰이고 있습니다. 구할요는 허리가 중요한 부위라는 뜻에서 중요하다, 중요한 것을 원하다, 요구하다, 구하다 등의 뜻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구할 수, 구할요로 필요한 상품을 얻고자 하는 일을 말합니다. 다음은 익명성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익명성은 수물릭, 이름명, 성품성으로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말합니다.
수물릭을 보겠습니다. 수물릭은 감출해와 같을 약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같을 약은 풀초와 오른쪽 우의 합자입니다. 그러나 같을 약은 각굴문을 보면 두 손과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린 모습입니다. 한자의 특성상 누워있는 글자를 세워서 쓴 것이죠. 상대의 뜻에 복종해 나의 뜻을 맞춘다는 데서 같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오른손으로 풀을 뜯는 모습으로 이해하여도 될 것입니다. 풀은 생김새가 모두 거의 같다는 의미이고, 만약에 독이 있는 풀은 가려내야 하므로 만약이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수물릭은 풀을 뜯는 모습이 같을 약에 상자 모양의 덧친 감출해가 더해져서 풀을 뜯어 덫을 덮어 가리다 하는 의미입니다. 감추다, 숨다, 도피하다 등의 뜻입니다. 이름명을 보겠습니다. 이름명은 저녁석과 입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저녁석은 깊은 밤에 뜨는 환한 달에 비해 작고 흐릿한 달의 모습을 그린 글자라고 했습니다. 전기가 없던 옛날에 어두운 저녁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에서 이름이라는 의미가 생겼고, 이름을 내다라는 뜻에 훌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품성을 보겠습니다. 성품성은 마음심과 날생의 결합자입니다. 마음심은 심장을 그린 글자인데 왼편에 쓰일 때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심장에서 감정과 생각이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감정과 생각과 관련된 뜻을 나타냅니다. 마음심과 날생이 합쳐진 성품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심성이라는 뜻으로 성품이나 성질을 의미하고 남녀의 성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명성은 수물릭, 이름명, 성품성으로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 4급 교과서 한자 18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법부는 맡을 사, 법법, 관청부로 삼권 분립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소비는 쓸소, 쓸비로 돈이나 물건, 시간, 노력 따위를 써 없애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수요는 구할 수, 구할요로 필요한 상품을 얻고자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익명성은 수물릭, 이름명, 성품성으로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 4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